자, 이제 로스팅을 했으니까 이제 맛을 봐야 되고요. 로스팅을 하고 항상 맛을 보는 거는 좀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좋은데, 실상은 로스팅을 한 거를 체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가스가 다 빠지고 이럴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는 또 안 되고, 로스팅 한 거를 바로 맛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커피에서 가스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스에 의한 맛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떫거나 아린 맛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게 이 가스에 의한 맛인지 그 원두가 나빠서 그런 맛인지는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고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로스팅을 하고 나서 제대로 맛이 나올 때는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지났을 때가 베스트를 찍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커피의 신기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쓰는 로스터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인 생산은 여기 있는 12kg짜리 로스터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이거는 거의 다 블렌딩 커피만 가지고 로스팅을 하고, 싱글 오리진, 그러니까 스페셜티 커피들은 전부 이제 좀 주문량이 작다 보니까 작은 로스터를 사용합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원래는 그 6파운드짜리 샌프란시스칸 로스터를 쓰고 있고요. 요즘 새로 들어온 거는 트리니타스에서 생산한 2kg짜리 로스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오늘 굳이 이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다 특징이 있고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어떤 게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더 좋고 나쁜 거는 없습니다. 이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쪽에 이제 샌프란시스카는 굉장히 오래된 스타일의 올드스쿨의 로스터예요.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생산했을 때의 그 프로바트하고 거의 그 구조가 비슷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1980년대에 프로밭 L타입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류열보다는 직화에 의한 열이 좀 많은 편이고요. 드럼이 매우 두껍고 드럼 공간이 크기 때문에 작업했을 때 재현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새로 나온 트리니타스인데, 요건 1kg짜리고 요즘 나오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밭으로 비교하면 프로밭 시리즈 2, P5의 시리즈 2와 비슷한 성향들을 보이고요. 로스팅 시간도 매우 짧고 전체적으로 대류열 위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구웠을 때 굉장히 클린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트리니타스 같은 경우에 거의 대류열을 사용하다 보니까 커피 로스팅 시간이 일단 빠르다. 두 번째, 커피가 매우 클린하고 노트가 명확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로스터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커피 생두가 좋으면 좋은 장점들을 매우 깨끗하게 잘 보여주는 대신에, 커피 생두의 품질이 떨어졌을 경우에 커피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커피 생두를 고르실 때 매우 신경 써서 고르셔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요 샌프란시스칸 같은 경우는 그 대류열보다는 직화열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로스팅 하셨을 때 느낌은 로스팅 시간이 트리니타스에 비해서 상당히 긴 편이다 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스팅 하고 나서 슈가 브라우닝, 커피 안에 들어있는 당분이 구워져서 이 달고나 느낌 같은, 그래서 달달한 느낌, 그 다음에 먹고 나서도 단 느낌이 매우 많이 남는 편입니다. 대신에 장점은 커피의 품질이 좀 떨어져서 목질개 맛, 즉 약간 떫거나 나무 맛, 그 다음에 소여물 맛, 이런 게 나더라도 자연스럽게 감춰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커피가 요즘 나오는 로스터들에 비해서 클린하지 못하고 컵노트가 슈가 브라우닝에 많이 가려지면서 과실향이나 꽃향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감춰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로스팅을 해보면 얘는 보통 프로파일이 12분 정도에 맞춰지게 됩니다. 즉 2차 파핑이 나오는데 12분 정도에 맞춰지고 1차 파핑은 약 9분 정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프로파일 선택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열에서 시작해서 높은 열로 가거나 높은 열에서 시작해서 낮은 열로 가도 크게 큰 문제 없이
이제 로스팅할 수 있기 때문에 로스팅 프로파일이 선택이 매우 자유롭고요. 그래서 초보나 프로페셔널이나 아무나 써도 큰 문제 없이 커피를 구워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트리니타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로스팅을 해보시면 빠르게는 6분 정도의 로스팅을 해도 로스팅에 의한 디펙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요거를 조금 그 프로파일을 조정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지금 11분 정도의 로스팅을 끝낼 수 있도록 조정을 해놨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9분 정도의 로스팅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저희가 사용하는 커피가 아주 훌륭한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약간의 목질개 맛이나 조금 향미들이 떨어지는 커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현재는 한 11분 정도의 로스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칸 로스터는 굉장히 오래된 로스터답게 보시면 이렇게 그 손으로 화력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손으로 화력을 조절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미압계라는 게 달려 있고요. 미압계에 눈으로 보면서 그 가스량을 조절하면서 화력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로스터는 이제 로스팅을 하고 나면 배출할 때 이 앞에 들어주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 배출을 하시고 나면 이 로스터는 이제 소형 로스터다 보니까 연속 배치를 염두에 두지 않아서 배출을 하시고 나면 여기 냉각할 때는 로스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출하고 냉각한 다음에 냉각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로스팅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하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트리니타스는 요즘 나오는 로스터답게 계기판이 매우 화려한 편인데요. 보시면 요것도 그러니까 상위 버전은 PLC가 달려서 전자동 로스팅이 되는데 요거는 그 아래 버전이고 초기 버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왼쪽이 배기 온도, 그 다음에 중간이 드럼 내 콩의 온도,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게 이제 화력 조절 레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냉각이 독립이 돼 있어서 얘는 로스팅 하는 중에 냉각을 하시면서 로스팅을 하실 수가 있어서 효율을 매우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써보면 얘가 2.5kg고 얘가 2kg인데 1시간에 얘 같은 경우는 많으면 4번 정도 볶을 수 있고요. 보통은 3번 정도 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6kg 정도 생산이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는 9분 정도의 로스팅이 되다 보니까 1시간에 6번 정도 생산량으로 약 10kg 정도를 1시간에 생산하실 수 있는 정도 속도를 보이기 때문에 생산량에 있어서는 요거 하나 가지고도 압도적이고요. 사실 자가 로스팅만 하고 자기 가게 하나 정도를 하시는 가게에서는 트리니타스 2kg 정도 가지고 충분히 로스팅을 커버하실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은 크기를 갖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로스팅을 하실 수 있다고 보이고요. 사실 여기 있는 로스터는 요즘 구할 수는 없는 로스터거든요. 원래 수입하는 데가 있었는데 요즘 이제 수입하는 데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구할 수가 없어서 요즘 이제 유일하게 대안으로 요 사이즈로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이는 트리니타스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일하면서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현재 가격도 그 1,800만 원의 부가세 별도이기 때문에 가장 가격대 성능비도 뛰어난 로스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외에도 요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지스터라는 로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홀드라는 로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요 세 가지, 요거까지 해가지고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필드에서 쓰시기에는 트리니타스가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걸 가지고 로스팅하는 것들을 다음 편에 같이 보도록 하시죠. 현재 지금 유행하는 그 커피들이 있잖아요. 네. 유행하는 커피들에 관한 적합한 그러면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커피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유행하는 커피에 대해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 유행하는 커피들은 이제 약배전에 꽃향이나 과실향 티라이크한 커피들을 이제 많이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커피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로스팅을 굉장히 짧게 하고 짧게 하면서도 잘 익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열량이 풍부하고 대류열이 많은
로스터를 쓰시는 게 좋고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트리니타스 로스터를 특별히 추천을 하고요. 반면에 저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저희는 또 스페셜티 커피 외에도 직장인들이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무난하게 데이 드링킹 할 수 있는, 데일리 드링킹 할 수 있는 무난한 커피들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맛이 많이 배제된 커피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그런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천천히 볶고 더 오래 볶는 이런 커피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커피들, 즉 직장인들을 많이 상대하고 좀 더 무난한 커피를 만들어야 된다, 좀 더 모나지 않고 뭉툭한 커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이런 이제 올드스쿨의 형태 로스터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도 추천할 수 있는 것들은 이지스터라는 로스터가 이제 올드스쿨하고 약간 무난하고 약간 뭉툭한 류의 커피를 만들 때는 이지스터 계열들이 훨씬 더 맛을 내는 데는 좋고요. 요즘 스타일의 좀 더 스페셜티에 관련된 커피들을 하시는 경우는 트리니타스가 저희가 사용해 봤을 때 좀 더 커피에 맞는 듯한 그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로스팅 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구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스트롱홀드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저도 오래 써봐서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기계인 건 알겠는데, 스트롱홀드의 그 포지션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용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커피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명확하지 않고 그 맛이 선명하지 않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그 커피 맛을 많이 안 따지고 평범하게 가는 데는 스트롱홀드를 썼을 때 크게 문제 없이 잘 쓰는 것 같은데, 스페셜티나 뭐 요런 이제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커피를 할 때는 크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는 그런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커피에 맞고 요즘 스타일이냐 아니면 좀 더 올드스쿨의 커피를 하시냐에 따라서 로스터를 적합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